안녕하세요. 검단 탑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최대의 이슈가 될, 부동산에서 최대 이슈가 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치지 말아야 할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왜 나왔냐? 저희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지금 1%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또 출산을 하려면은 또 주거지, 주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취득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만약에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아서 이용을 해 보셔라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리,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만약 이렇게 신다 그러면은 지금 24년 1월 기점으로 볼 때는 약 4%대입니다. 4%에서 5% 사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을요. 주담대를 이 정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신생이 특례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이거의 반값으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포인트가 얼마 정도, 이자율이 얼마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리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가보시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자, 대상부터 먼저 볼게요. 신청일 기준으로 볼 때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입니다.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한 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무주택자, 내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최근에 했는데 아이를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다. 그러면 조건 들어옵니다. 자, 1주택자 대환 대출. 내가 지금 주택에 대출이 있는데 이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언제? 23년 1월 1일 이하 출생아부터 적용이고 2살 이하의 입양아를 하신 분이시라면은 적용 대상입니다.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 보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순 자산. 대출 빼고 다 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자산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시라면은 가능하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면은 웬만한 직장인들, 웬만한 지금 결혼하신 지 아이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웬만하신 분들, 고소득자, 를 제외한 일반 보통 분이시라면은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쓰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아이 낳으셨으면은 집 사면 싸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망설이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조건 보시죠. 대상주택이 뭐냐면 내가 살려는 집이 9억 원 이하다.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중위소득, 서울에 있는 웬만한 평균 가격의 아파트가 이제 12억 13억이니까 서울에서도 가능은 한 집들이 있습니다. 노도강, 서울 외곽 주변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면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권에서도 웬만한 주택들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웬만한 주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9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거 34평 이하는 무조건 됩니다. 34평 이하, 웬만해선 34평은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대출 한도 5억 원입니다. 5억 원,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검단 신도시를 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5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그럼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내가 1억에서 2억 원 있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최대 5억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 6억짜리, 2억이 있으면은 가능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애 최초다.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체 가액에. 그러니까 요거는 세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따로 내가 궁금한 게 생겼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검단 신도시 내에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디에트르 더 펠리체라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게 지금 6억 원대에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시다면은 내가 생애 최초를 받는다 그럼 68에 48, 4억 8천까지 가능하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연락 주세요. 일단은 오고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출금리가 얼마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중금리 4%대입니다. 지금 4%대인데 지금 5년간 특례 5년 동안 이 정도의 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인데 이거를 쓰면 얼마? 내가 만약에 8,500 이하다. 그러면은 1.6에서 2.7입니다. 그러면 거의 거저입니다. 거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거저입니다. 내가 8,500만 원 이상이다. 초과다라고 하면 좀 버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시면 이게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래도 3.3% 미만입니다. 그러면 거저입니다. 거저. 이게 어떻게 거저야? 그러면 일반 주택 받으시면 되죠. 4%대인데 그걸 받을 바에는 저는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이거 맞습니다. 무조건.
자, 한번 또 보죠. 대출금리에 대한 세부 조건을 좀 한번 볼게요. 자, 5년 종료 후 금리가 변경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약정 기간이죠. 대출 금리, 이자율에 대한 5년 지났다. 그러면은 8,500만 원 이하시라면은 0.5% 이상이라는 포인트가 가산이 된다. 그럼 아까 2.7이었죠. 예를 들어 2.7이다. 그럼 플러스 5.5 하면은 3.25 되겠네요. 그래도 싼 겁니다. 그래도 싼 거. 8,500만 원 초과라면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별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그럼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4%대, 4에서 5%대다. 그럼 4에서 5%대로 5년 뒤에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우, 이거는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이거. 제가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받습니다. 자, 우대금리 한번 볼게요. 자, 기존은 금리, 자, 아까 1.2에서 2.7입니다. 8,500만 원 이하가.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기존에 자녀가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그럼 0.1 내려가는 거고. 자, 내가 한 명을 더 낳았어. 이게 대출 받은 이후에요. 그럼 여기서 0.2가 또 할인이 됩니다. 언제? 기간 5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특례 기간이 5년 연장. 그러면 내가 2.7인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2.5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청약통장을 또 가입을 했어. 헐! 그럼 더 내려가네요. 0.3에서 0.5니까 이건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또 이번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했어. 그러면 0.3 내려가는 겁니다. 신규 분양짜리를 했어. 0.1 내려갑니다. 전자매매 계약했어? 그럼 0.1 내려갑니다. 이야, 이거 뭐 환상적입니다. 그러면 최저치가 얼마냐? 내가 이런 할인을 다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셋을 낳았어요. 이걸 하는 동안. 그럼 0.6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기존에 또 아이가 있었고 신규 분양이었고 0.4 됐어. 그러면 최대치로 내려면은 최저 금리 하한선은 1.2%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특례 기간은 최장 원래 5년이 애 한 명 낳으면 5년이라면서요. 그럼 애를 셋을 낳으면은 3, 5, 15, 15년, 애를 넷을 낳으면은 그래도 15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연락 주세요. 자, 요렇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지금 살려고 하는 포인트가 됐어. 시점이 됐어. 근데 내가 23년 이후에 아이를 낳거나 내가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를.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살 보금자리를 이걸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최대 4억, 5억 원을 받는다고 치자고 보죠. 만약에 4억에 제가 4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거기에 1.2%예요. 1.2%의 프로를 받았어.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내는 이자 얼마요? 월 40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월 40까지도 그냥 내 집을 샀는데 국가에서 대출을 진행해줘서 내가 만약 1.2% 4억을 받는다. 헐! 이거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제가 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딴 거 가볼게요. 자,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고 약간 무서워. 근데 전세를 내가 그냥 살 건데 기존에 있는 대출이 있어. 그러면은 대출 신청 2년 이내에 출산을 하고 무주택자라면 이거 받으실 수 있고요.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순자산 6억 9천만 원 이하의 분이시라면 가능합니다.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대상주택을 볼게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제외한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3억에서 뭐 낮게는 뭐 2억 후반대부터 3억 후반대까지 지금 뭐 84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조건 다 들어오는 겁니다. 5억 원 이하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증금이 80%일 때 3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억짜리 아파트를 갑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4, 8에 32, 3억 2천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최대 3억 원까지니까 3억을 받고 내가 나머지 1억에 대한 거는 내 돈을 부을 수 있다면, 낼 수 있다면은 이거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대치가 전세자금 대출 최대치가 바로 3억 원이란 겁니다. 3억 원.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또 연락 주시면 돼요. 선생님의 조건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하시고요. 최대로는 12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2년 곱하기 5회니까 10년에 기존 첫 시장이 2년. 이해 또 안 되신다고요? 대출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죠? 근데 연장을 하려고 그래. 근데 최대 5회까지 가능해. 그러면 2년 곱하기 5회잖아요. 그래서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12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보죠. 자, 4년간 특례 한 번 더 연장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는 거고,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은 이 정도 1.1에서 2.3%의 이자율이 나오는 거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면은 최대 3%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요율 현재 24년 1월 기준 봤을 때 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최대치로 받아도 3%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료 후 금리 변경은 선생님께서 받으신 금리가 만약에 2%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예요. 또 잘못 듣고도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나중에 4년 지난 후에는 2.4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 시점,
대출 시점에서 월변 금리 중 최저치. 만약에 뭐 어디 은행이 4.1이었다. 그럼 4.1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출 조건 볼게요. 또 우대금리 보면은 우대금리 볼까요? 우대금리 보면 또 기준 자녀가 있어. 미성년자가 있으면 0.1% 또 인하가 되고.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출산을 했어. 그러면 이 0.2%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전자계약도 하시면은 0.1% 되고요. 신규 분양, 전자매매계약 0.1%입니다. 자, 특례 하한선은 뭐냐면 최저치 0.1 더 우대금리를 받아서 더 내려갈 수 있어도 1%대가 최저라는 거고, 특례기간 상한선은 최대 6회까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자, 2년 계약했어요. 그죠? 그리고 5회 연장이 돼. 근데 5회 연장은 2년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2, 5, 10,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요 정도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특례 보금 자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최저 1.2%의 대출로 주택을 매수가 가능하시고 이자율이 1.2%고요. 그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1%대까지 내려가셔서 우대금리를 받으셔서 최장 12년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뭐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저입니다. 거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거저인데, 자, 그럼 검단 신도시에서 적용되는 거 보죠. 자, 여기 디에트르 펠리체에 매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을, 근데 내가 최근에 출산을 해서 23년 1월 이후로 아기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 쓰시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적용됩니다. 이 아파트 되고요. 이 아파트 지금 6억이 아닙니다. 6억대에 매수 가능합니다. 84 기준으로 보면 요거보다 낮은 30평형 보면 요거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가능하십니다. 다 적용 가능하시고요. 또 볼까요? 저 위로 보시죠.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보시면은 이제 2년차가 도래되는 금호, 여기 지금 7억대, 여기도 우미린도 7억대, 호반섬이 또 7억대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가능하시고 보타닉 파크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합니다. 검단 신도시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은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실래요? 제가 야무지게 한번 설명드려서 예산 금액 얼마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홈페이지 어디 접속하실지는 뭐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죄송합니다, 신생아 특례 제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제출. 이거는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주택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내가 최근에 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셨고, 또 2년 된 입양아를 입양하셨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망설일 필요도 없고, 헷갈리시고 좀 망설여지신다고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최대한대로 제가 선생님의 조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제출 설명을 드린 검단 탑부동산의 김효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